건강을 위하여 짠. 짠, 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짠이라뇨? 적당히 마시는 술은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던데요. 어르신 65세 이후 술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그 술이 어떤 술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도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적당히 술 마시는 건 오히려 혈액순환에도 좋다더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은퇴 후 여가 시간에 친구, 동료 혹은 혼자라도 술 한 잔을 곁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삶의 습관처럼 자리 잡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오늘 35년간 환자를 진료해 온 삼내과 전문의로서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5세 이후 술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하는 술이 어떤 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간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위해 술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연구해 온 의사 김희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술이 건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직접 봐왔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습관처럼 마셨다가 간 수치가 치솟아 결국 간경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맥주는 가볍다고 생각해 매일 2캔씩 마셨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악화되어 약을 3가지 이상 복용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막걸리는 전통주라 괜찮다고 믿었던 전주에 사시는 78세 이을순 환자분은 당분이 많은 술이라는 사실을 몰라 혈당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술을 완전히 끊고 나서 삶이 달라진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사동에 사시는 68세의 김영환 환자분은 30년 넘게 매일 소주를 드시고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저와 상담한 이후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이 지나자 얼굴 혈색이 돌아오고 숨이 차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체중은 6kg 줄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줄이는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술을 끊은 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술을 줄이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술이 특히 위험한지, 왜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술을 끊었을 때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술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듣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 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를 직접 보며 느낀 게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라는 건 없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한두 잔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을 버텨주던 술이 이제는 곧바로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술이 나쁘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이 4가지 술 중 가장 위험한 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것이고, 또 각각의 술이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을 끊었을 때 3일, 1주, 1개월, 3개월, 그리고 1년 후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65세 이후 술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끊어야 하는 술이 있다. 이 사실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앞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피하고 병원비를 수천만 원 절약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술은 무엇인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퀴즈. 과연 가장 위험한 술은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소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술이 바로 소주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소주는 노년기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소주의 가장 큰 문제는 순수 알코올 함량입니다. 맥주 두세 캔에 해당하는 알코올이 소주 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즉, 소주 한 병은 결코 가벼운 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소주 한 병을 습관처럼 마십니다. 소주 한 병은 하루에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용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결국 간세포가 파괴되고 지방간에서 간염, 나아가 간경변, 심하면 간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익산에 사시는 72세 전광주님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문제가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본인은 술 잘 먹는 건 건강한 거 아니냐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치의 5배를 넘어섰고 초음파 검사에서 간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몇 년 뒤 간경변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특히 소주는 혈압과 당뇨에도 치명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만성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소주를 매일 마시는 분들은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술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소주 한두 잔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술,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는 소주보다 도수가 낮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맥주의 위험성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칼로리와 당분입니다. 맥주 2캔을 마시면 햄버거 세트 한 끼에 해당하는 열량을 섭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맥주를 마실 때 안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치킨, 피자, 튀김류와 함께 맥주를 즐기면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실제로 저는 목포에 사시는 65세 황인수님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주는 독하다며 손도 안 대셨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맥주 2캔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맥주는 보리차 같다고 표현하셨죠. 하지만 2년 만에 체중이 8kg 늘었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올라 결국 당뇨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합병증 위험에 시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맥주는 단순히 살찌는 술이 아닙니다. 맥주 속의 메가와 효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특히 65세 이후 혈당 조절이 중요한 시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맥주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탈수를 유발하고 그 결과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떨어지는데 맥주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마시는 술,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도수가 낮고 전통주라는 이유로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막걸리 또한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막걸리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당분입니다. 한 컵만 마셔도 사이다, 한 캔과 맞먹는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저는 양산에 사시는 71세 이희준 당뇨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사발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쌀로 만든 술이라 몸에 좋다라고 믿으셨죠. 그러나 검사 결과 혈당이 300mg/dL 이상으로 치솟았고 결국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막걸리가 얼마나 위험한 수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65세 이후 술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소주는 간과 혈압을 망치고 맥주는 비만과 당뇨를 악화시키며 막걸리는 혈당과 신장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양주, 즉 위스키나 브랜디, 보드카와 같은 고도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주나 막걸리는 안 마셔. 대신 고급 양주만 조금씩 즐긴다. 양주는 서양 사람들이 오래 마셔왔으니 괜찮을 거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양주는 노년기에 가장 치명적인 술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위스키 한 잔의 알코올량은 소주 2잔에 맞먹습니다. 게다가 양주는 소량만 마셔도 빠르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여 뇌와 심장, 간에 즉각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알코올 분해 효소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을 마셔도 더 빨리 취하고 더 오래 몸속에 독성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창원에 사시는 67세 김을국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며 매일 저녁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2잔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술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상승시키며 동시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쉽게 생기도록 만듭니다. 이 환자분은 다행히 수술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 이후로 심장 기능은 크게 떨어져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양주는 또 하나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뇌세포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양주 같은 고도주는 뇌에 직접적인 독성으로까지 작용합니다. 알코올은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양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서 드렸던 퀴즈의 답은 뭘까요?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중 가장 위험한 술은 무엇일까요? 65세 이후 시니어분들께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양주일까요? 저는 의사의 소견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소주입니다. 왜냐하면 소주는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오래 마시기 때문입니다. 맥주나 막걸리, 양주는 오히려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주는 가격이 싸고 주변에서 쉽게 권하고 습관처럼 매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간을 망치고 심혈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병원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간경변 환자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소주입니다. 저는 외래 진료에서 소주 때문에 간이 망가진 환자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술 잘 마셔요 라고 자랑하던 분들이 결국은 복수가 차오르고 황달이 심해져 힘겹게 병실에 누워 계십니다. 술을 끊겠다고 후회하지만 이미 간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술의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마시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양주는 도수가 높아 단번에 위험을 만들 수 있지만 소주는 은근히, 그러나 꾸준히 몸을 망가뜨리는 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65세 이후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술로 소주를 꼽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술은 이제 그만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술을 끊는 순간 건강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술을 끊는 순간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끊어도 늦지 않았을까? 라고 걱정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술을 끊는 즉시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술을 끊은 지 단 3일만 지나도 몸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간에서 알코올 분해가 멈추면서 간세포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술을 끊은 지 3일 만에 혈압이 10에서 15mHg 정도,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술을 끊은 지 일주일 후의 변화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체중이 줄기 시작합니다. 술 자체에도 칼로리가 많지만 술을 마실 때 곁들이는 안주가 문제입니다. 술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야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게 되면서 체중 감량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술을 끊은 지 일개 한 달이 지나면 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지방간이 눈에 띄게 호전됩니다. 또한 피부가 맑아지고 붉은 혈관 확장이 줄어들며 눈빛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심혈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액이 묽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시점이 바로 금주 후 1개월입니다. 네 번째, 술을 끊은 지 3개월 후의 변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몸의 대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중은 평균적으로 5kg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허리둘레가 줄어들면서 당뇨 조절이 좋아집니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일상생활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술을 끊은 지 1년 후의 변화입니다. 1년을 버티신 분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될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간암 발생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은 술을 계속 마시는 분들에 비해 40% 이상 줄어듭니다. 술을 끊는 순간부터 몸은 즉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 3일만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고 1개월이면 간이 살아나며 1년이면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삶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끊어서 다행이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 가족의 행복, 그리고 노후의 안정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65세 이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술을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금주가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은 습관이자 의존입니다. 따라서 술을 끊는 데에는 체계적인 방법과 실천 가능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술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대신 차 모임, 산책 모임, 독서 모임처럼 술이 필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체 음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술은 단순히 알코올 때문만이 아니라 손에 잔을 들고 목을 축이는 그 행위 자체가 습관입니다. 따라서 그 빈자리를 건강한 음료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루 루틴을 바꾸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시간이 주로 언제입니까? 대부분 저녁 식사 후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 자연스럽게 술 생각이 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루틴의 전환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산책을 나가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술 못 끊는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한 80대 환자분도 술을 끊고 나서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고 심지어 체력이 좋아져서 등산까지 다니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단순히 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술을 끊고 나면 그 자리에 건강, 활력, 그리고 가족의 웃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5세 이후 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각각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5세 이후 술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끊는다면 몸은 회복되고 삶은 새로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끊는 순간 3일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1개월 후에는 간이 살아나며
1년 후에는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약되는 병원비, 되찾는 건강, 늘어나는 수명, 행복한 가족의 웃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이 금주의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버건강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